들으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1도 없는 분야인데도 그냥 단어들이 귀에 막 꽂히면서 모든 게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옆자리 영어쌤 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냥 누가 틀어놓은 TV인지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관심이 1도 없는 자연과학 같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꿀벌들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듣기만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단어를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써주는 느낌?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박히는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저도 모르게 꿀벌들이 진짜 그런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1도 없는 분야인데도 그냥 단어들이 귀에 막 꽂히면서 모든 게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옆자리 영어쌤 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5년을 넘게 헤맸던 것 같아요. 대체 내 영어는 언제 느냐? 언제 좀 답답하지 않게 듣고 말할 수 있냐? 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듣기에서 유추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리딩도 그렇지만 특히 듣기는 유추하기가 꼭 필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1. 모든 단어를 다 듣기가 어려움. 2. 실제로 발음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가는 단어들도 있음. 연음이나 강세 같은 것 때문에. 3. 물리적으로 못 듣는 단어도 있음. 그래서 저번에 chunk로 듣는 거, 그리고 강조하는 어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 아는 단어들도 중간중간 안 들리는 게 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앞뒤 맥락으로 유추해보는 능력이 필수라고 했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지워진 부분을 내가 유추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구멍이 이렇게나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걸 유추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어휘를 모르면 유추가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휘를 많이 알면 문장 구조를 떠나서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잔소리를 조금만 하자면 결국 어휘가 깡패입니다. 그럼 이제 막 단어 외워야지. 단어장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정으로 어휘를 늘리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어휘는 확장입니다. 내가 이 어휘를 쓸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가 어휘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 예로 deliberate. 이거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를 보고 He deliberately ignored my text because he was upset. 걔가 화나서 일부러 문자를 씹었더라고. 요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내가 지난 밤에 걔가 내 문자 씹은 거를 발견했거든? 근데 걔가 항상 되게 빨리 문자에 답장을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 바빴나 보다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날에 내가 걔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프로젝트 데드라인에 대해서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걔가 진짜 화났던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자 한 거 일부러 씹은 거 확실한 것 같더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Last night, I noticed that John hadn't replied to my message, which was unusual since he typically responds quickly. At first, I thought he might be busy, but then I realized something might be wrong.
earlier in the day we had a disagreement about how to handle the project deadline, and I could tell he wasn't happy. It became clear to me later that he deliberately ignored my text because he was upset.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이 어휘를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eliberate. 동일한 어휘예요. 근데 이거를 work. 회사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신중하게 계획해서. 이런 뜻으로 She deliberately structured the meeting to encourage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신중하게 미팅을 구성을 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프로젝트 랩업 했는데 랩업하고 나면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포스트 모듬 섹션을 갖잖아. 그래서 그거를 사라가 기획을 했는데 그때 예전에 좀 말수가 없으신 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잘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오픈 디스커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미팅을 구성을 했어. 그래서 익명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전체 하나의 빅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미팅을 신중하게 구성을 했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fter the project wrapped up, Sarah realized the team needed a productive post-mortem meeting to reflect on what went well and what could be improved. She noticed that in previous discussions, some team members were hesitant to share their honest opinions. She deliberately structured the meeting to encourage open discussion by creating an agenda that included anonymous feedback opportunities and breaking the group into smaller teams for brainstorming.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휘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deliberate, 고의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는 마치 내 머릿속에 이 deliberate 이라는 거를 실 하나로 매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deliberate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문장이 아니라 상황, 정말 paragraph 레벨로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이 deliberate 이라는 단어가 정말 spider web처럼 이게 펼쳐서 확장이 돼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빡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엄청나게 확장된 이 spider web 같은 이런 연결들이 내가 이 연결에 링크되는 어떤 인풋을 받거나 이 연결에 링크되는 어떤 아웃풋을 받거나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 맥락에 맞게 활용을 하고 이 단어가 또 사용이 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 머릿속에 정말 스파이더웹에 빡 붙어있는 것처럼 기억이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실 하나의 대롱대롱 deliberate, 고의로, 계획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활용도 안 되고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선이 끊어집니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휘를 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휘를 확장하는 것. 내가 쓸만한 상황까지 문단 단위로 만들어서 이 상황 전체를 통으로 익히는 게 어휘를 진짜로 익히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 이 어휘가 연결되지 않은 어휘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빡 들어가서 인풋, 아웃풋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어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실력 향상을 보장하는 방법들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드릴 테니까 매일 성장하는 영어 실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분명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몇 년째 제자리 영어라면 아래 고정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